안녕하십니까. 탄소의 공학적 비용 계산의 제안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1번 탄소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목차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탄소 배출권 거래제. 국가별로 경제 규모와 상황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고 허용량보다 적게 배출할 경우 남은 배출권을 팔아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것을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탄소 감축이라는 전 인류의 의무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금 기후변화 완화라는 것은 전 인류의 의무 아닙니까? 의무가 어떻게 시장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그래서 그 의무로부터 이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권리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어떻게 이거는 탄소 감축은 전 인류의 의무입니다. 의무로부터 어떻게 이익을 누리냐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의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생이 이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1 통합사회 제2장 자연환경과 인간,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인간중심적 환경주의, 자연이 인간의 도움과 혜택을 줄 때만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관점, 인간중심주의죠. 생태중심주의, 자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 생태중심주의죠. 누가 맞는 말입니까? 교과서에서는 이걸로 가야 된다. 자연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 그렇게 교과서에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가치를 존중해 줘야 된다. 자연의 가치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거 틀렸다. 자, 2번 탄소세. 탄소세라는 것은 화석 연료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라는 말은 우리 부가가치세 10%처럼 이렇게 탄소로부터 세금을 책정하는 거죠. 국가가 돈을 걷어들이겠다. 탄소를 방출하는 곳에 모든 곳에 부과가 됩니다. 당연히 국민적 조세 저항이 발생을 하겠죠. 왜? 세금이 늘어나니까. 어쨌든 핀란드 62달러, 폴란드 0.08달러. 아니, 자, 스웨덴 137달러. 137달러가 맞습니까? 탄소 1톤당 그 벌금, 세금이죠, 세금. 137달러가 맞습니까? 0.08달러가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다는 거죠, 지금.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탄소세가 너무 비싸요, 이제. 평균 세율 33%인데, 33달러인데, 33달러라면 한 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탄소 1톤 방출하면 4만원 세금 매기겠다. 4만원. 이거 비싼데. 그래서 직접세를 이제 감면해 준다든지, 탄소세 감면, 배출권, 무료 배당 등, 왜?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회사 망한다는 거죠. 회사가 망하니까 이제 이렇게 책정은 이렇게 하고요. 책정은 이렇게 하고 이제 막 깎아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결국? 탄소의 적정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만 합니까? 137달러가 적정 가격입니까? 아니면 0.08달러가 적정 가격입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맡기면 시장이 알아서 적정 가격이 형성된다. 입니까? 그래서 3번, 탄소의 사회적 비용. 이거는 2018년 노벨 경제학상 2사람이 받은 겁니다. 아주 이제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탄소의 사회적 비용. 자, 이것이 뭐냐면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그 합동 실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결국 탄소 단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트럼프는 폐지했죠. 그러다 다시 바이든 취임 직후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실무 그룹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게 노벨 경제학상 2사람 받았고요.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다가 폐지했다가 추진했다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SCC, 이거는 탄소 1톤을 배출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 사회가 1년 동안 막 피해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피해를 돈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피해에 초점을 줬다는 거죠. 기후변화 정책 추진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 매우 불확실해요. 임의적으로 계산됩니다. 그 누구도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계산 불가입니다. 미국 SCC 계산을 위해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을 위해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가 플러스 미 행정부 주요 부처 14개 정부기관 모두 다 참여를 해야만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탄소가 늘어납니다. 탄소가 부쩍부쩍 늘어났어요. 그럼 기후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농림수산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림수산부에 피해가 발생을 하겠죠.
농림수산부가 참고를 해야죠. 14개 정부기관. 자, 국토가 어떻게 됩니까? 네, 국토가 물에 잠기죠. 국토부가 관련을 해야죠. 사회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네, 사회 경제가 탄소로 인해 가지고 뭐 하여튼 또 피해가 있겠죠. 뭐 국가경제위원회 뭐 또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또 탄소로 인해 가지고 또 열사병 걸리는 사람이 부쩍부쩍 늘어날 거 아닙니까? 뭐 국가 뭐 의료 보건 뭐 국가보건위원회도 즉 미국의 모든 행정부처가 다 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도대체 탄소의 사회적 그 탄소 가격이 요거죠. 탄소 가격이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약 6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답니다. 피해가. 그런데 영국은 38만 원, 독일 23만 원에서 86만 원 아닙니까? 아니 탄소 1톤을 배출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납니까? 자, 6만 원이 맞는 탄소 1톤당 6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86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하고 임의적이라고. 그래서 영국하고 EU, 즉 유럽은 그냥 폐지를 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해서 폐지를 하고 이제 결국은 탄소세로 가든지 아니면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로 가든지 1번, 2번으로 간다는 거죠. 3번 유럽에서는 말이 안 된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 말이 안 되죠. 이거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미래의 피해 금액을 현재의 세금으로 걷어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 누구 겁니까? 피해는 미래의 사람이 보거든요. 근데 현재 그 세금으로 걷어들이죠. 그 돈 누구 거냐는 거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4번 한계 저감 비용이 또 있습니다. 오염 저감 비용이라는 것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예, 맞죠? 네. 한계 저감 비용이란 오염물질 1단위를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제거예요, 제거.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능력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오염 저감 비용이 뭡니까? 한계 저감 비용이 뭡니까? 아니, 고등학교 수학능력 문제입니다. 이건 고등학생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고등학생이. 이거는, 네, 그 누구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고등학생이 이해를 하고. 즉, 무슨 말이냐? 제거잖아요, 제거. 탄소를 방출을 했으면 방출한 만큼 제거를 하라는 거죠, 제거를. 고등학생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거 뭡니까? 탄소를 방출했으면 그 미래의 피해를 계산하시오. 그 누가 미래의 피해를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제거를 해야죠, 제거를. 이게 맞는 겁니다. 한계 저감 비용. 고등학교 수학능력 문제가 맞다는 거죠. 정부 정책으로. 환경오염 비용은 오염 저감 비용으로부터 정부에서 페널티로 이미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 고등학교 수능 문제로 정부에서 이미 페널티로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탄소만 미래 피해 금액으로 지금 책정을 미국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왜?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여튼 그 탄소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까? 아니면 탄소의 미래 피해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제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제거하라고요. 제거하라고. 탄소오염 저감 비용. 그래서 공기 중에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액. 당연히 수능 문제 아닙니까? 고등학교. 제거를 하라고요. 제거를. 공기 중에 탄소가 있습니다. 자, 그걸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들어가죠. 그 돈이 얼마냐고요. 현재 그 계산 아이디어를 아무도 제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환경열 경제학 소개. 저자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제안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환경학, 열공학 이 두 개 학문 합한 거를 환경열공학이라고 부르고요. 열공학, 경제학 이 두 개를 합한 거를 열경제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환경학과 경제학을 합한 거를 환경경제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를 동시에 합해야 됩니다. 환경열경제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공기 중에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가 드냐고. 네, 그거는 환경학, 열공학, 경제학 이 세 가지가 학문이 하나로 합쳐져야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의 핵심. 탄소 가격이 결정되는 합리적 근거를 찾아내는 것. 네, 제가 근거를 댔죠. 그것이 바로 환경열경제학이라는 학문이다. 자, 광합성. 위키백과에서 광합성을 보시면 물질 대사는 연력학적 개념인 엔탈피, 엔트로피, 자유에너지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물질 대사라는 말은 생태계죠, 생태계. 탄소 아닙니까? 여기 이산화탄소이지 않습니까? 연력학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일반인은 여기서 이제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연력학이 나오니까 엔탈피, 엔트로피, 자유에너지라는 참 이해하지 못할 단어들이 나오죠. 어쨌든 큰 핵심은 아니 이거 탄소 아닙니까? 탄소는 연력학으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연력학으로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광합성 위키백과에 여기 탄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게 연력학이에요. 연력학. 여기 연력학 제2법칙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연력학. 그러니까 탄소는 연력학 제2법칙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7장 탄소의 이론적 한계 저감 전기량. 이 단어를 오염 저감 비용, 한계 저감. 이론이라는 말은 이제 연력학, 학문적으로 계산해보자. 자, 그럼 공기 중 몰 분율의 탄소를 1kg 포집하기 위해 필요되는 최소 1. 자,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거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기계공학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학교 2학년 책에 나와 있는 거죠. WRTLNY. 네, 여기죠. WRTLNY. 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공기 중에 탄소가 있잖아요. 그 탄소를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전기가. 그 전기가 최소 424kJ 만큼 최소 전기가 투입이 돼야지 제거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세부적인 공식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줄로 그냥 계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장 탄소의 이론적 한계 저감 비용. 자, 여기는 전기량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탄소. 여기 환경학, 여기 탄소. 네, 탄소 계산했고요. 전기. 연력학 아닙니까? 연력학. 전기를 이제 경제학, 돈으로 바꿔야죠. 지금 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비용이라 그러죠. 이론적이라는 말은 이제 최소 이만큼 돈이 투입이 돼야 공기 중에 탄소가 제거가 된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발전소입니다. 발전소가 뭐냐? 자, 천연자원이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발전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석탄이라고 보겠습니다. 석탄이 발전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생산이 돼가지고 인간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천연자원, 이산화탄소는 발전소, 열공학으로부터 돈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학 제가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7장에서 최소 424kJ라고. 전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전기가 들어간다. 그 말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발전소가 뭐냐? 발전소라는 것은 자연이 들어가서요. 인간 경제가 나오죠.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그것이 발전소라는 거죠. 발전소는 공학적 해석의 대상이죠. 공학이죠, 발전소는. 자연, 공학, 인간을 연결해주는 것이 발전소다. 자, 이 논리 어떻습니까? 이 논리가 맞다면 제 이론이 맞아요. 제가 주장하는 이론이 맞고요. 이 이론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주장하는 이론 다 틀린 겁니다. 자, 다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발전소. 자, 다시 자연, 발전소, 인간 경제 어떻습니까? 이거 발전소. 그래서 산업용 전기 단가,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용 전기 단가가 1kW당 한 8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소 포집 단가는 앞에서 그 424kJ, 여기 424. 곱하기 80원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탄소 포집, 탄소 제거, 최소 단가는 최소 1톤당 9,400원. 1톤당 9,400원.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근데 보통 앞에서도 봤듯이 한 80% 정도는 그냥 공짜로 배출하시오. 80%는 그냥 무료 배출. 그래서 그 80%부터 100%까지 80%를 넘어가는 것부터 이제 페널티를 막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절대제라고 부를게요. 근데 이거는 80%는 허용이잖아요. 허가하는 거 아닙니까? 허가제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80%니까는 한 5배? 여기에다가 최소 9,400원에다가 5배를 해야죠. 47,000원.
4.7만원. 어떻습니까? 4.7만원. 4.7만원? 이제 이걸 70%로 한다면요. 네, 3.1만원입니다. 하여튼 3.1만원, 4.7만원. 뭐 일반적으로 80%를 하고 있으니까 4.7만원, 5만원, 네, 5만원 정도 한다는 거죠. 5만원? 자, 이거 어떻습니까? 아까, 네, 세율 33,000원, 아니, 33달러, 이거 한 4만원 정도 돼요. 4만원이나 5만원이나. 여기서도, 미국은 6만원 정도 책정했네요. 6만원이나 5만원이나. 86만원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6만원이나 5만원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이 한 줄로부터 5만원이라는 돈 바로 계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28,000원? 뭐 하여튼 2만원? 예, 최소 한 28,000원, 23,000원, 2만원이라고 할게요. 2만원에서 4만원 아닙니까, 지금? 4만원, 2만원에서 4만원. 네. 2만원에서 4만원. 똑같잖아요, 지금. 제가 공학적으로 계산한 거랑, 지금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게 연력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주 그 근거가 빵빵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외국의 탄소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계산이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은 유럽이죠. 유럽은 한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비쌉니다. 2배 정도 비싸다. 자, 그러면은 아까 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5만 원? 10만 원? 9만 원 되겠죠. 4.7만 원이니까 뭐 9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9만 원? 네, 유럽은 9만 원 정도 한다는 거죠. 왜? 전기 가격이 2배 정도 더 비싸니까. 자, 이게 보실게요. 9만 원. 저의 추측은 9만 원. 여기는 얼마냐? 20유로. 뭐 20유로라고 한다면은 대략 한 2만 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2만 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100달러예요. 100달러. 아니, 100유로. 100유로라 그러면 이제 100달러고요. 100달러라 그러면 12만 원. 아니, 12만 아니 여기는 지금 한 2만 원 정도였잖아요. 2만 원이 어떻게 갑자기 10만 원으로 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제시했죠. 한 8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죠. 8만 원 정도 이렇게. 8만 원 정도 되어야 적정 가격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자, 근데 유럽에서 어떻게 하느냐? 100달러. 이게 10만 원 갔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2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20만 원까지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20만 원까지 가서 네, 와,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예요, 그게.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겠구나. 아니, 탄소 감축이라는 전 인류의 의무로부터 어마어마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겠네요. 네, 탄소 배출권 거래제.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기후변화라 완화는 전 인류의 의무 아닙니까? 의무가 어떻게 이렇게 출렁거립니까? 의무가. 여기는 0이잖아요, 0. 여기는 2007년도, 네, 2008년이네요. 2008년에는 의무가 0입니까? 0? 이 말이 됩니까? 제가 제안했죠. 약 80달러. 80달러라는 말은 한 9만원, 9만원에서 10만원. 우리나라는 한 5만원 정도, 네, 5만원 정도가 타당하고 유럽은 10만원 정도가 타당하다 뜻이 되겠습니다. 자, 10장 2020년 탄소 배출 비용, 우리 2020년도에 한 이 정도 탄소가 배출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계산해 보겠습니다. 300조. 즉 우리나라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300조 정도가 전 세계에서 이제 그 탄소 배출권으로 300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맞잖아요. 지금 현재 한 300조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정확한데? 탄소 배출권 거래, 전 세계의 탄소 배출권 그 금액이 한 300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300조라고. 이렇게. 야,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1850년부터 지금까지 산업혁명 때부터 선진국에서 탄소를 부쩍부쩍 뿜어냈잖아요. 네, 한 이 정도 뿜어냈다고 합니다. 계산해 봤거든요. 네. 최소 이경 3천조. 이경 3천조. 이경 3천조 어떻게 이경 3천조 걷어야죠. 논리
그 선진국이 그렇게 뿜어냈으니까. 그런데, 야, 이거는 안 합니다. 이거는 없다. 이거는 없다. 왜?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근본적으로 이익을 누리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득을 취하자. 이익을 누리자. 근데 저는, 선진국에서 이거 내라고. 선진국에서 아직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탄소 부쩍부쩍 뿜어내지 않았냐. 네, 그거 2경 3천조. 너희네 나라로 하면 여기다 곱하기 2배를 해야죠. 4경. 야, 4경 물어내라. 4경 페널티로 선진국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안 내죠. 왜? 이익을 취하자. 예, 그 페널티를 안 내죠. 당연히 선진국에서는. 선진국의 그 산업혁명부터 4경 2천조 원. 어떻게 되냐? 예, 없는 일이 된 겁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11장. 이게 핵심입니다. 탄소의 공학적 비용 책정. 앞에서는 제가 계산입니다. 이건 계산이고요. 이 정도가 공학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계산을 제가 해냈고요. 근데 이건 정부 정책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산과 정책의 추진은 다른 거죠. 즉, 합리적인 계산으로부터 정부가 여기에다가 결정을 해야죠. 야, 4.7만원.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4.7만원 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여기다가 절반만 하자, 절반만. 25,000원으로 하자. 어떠냐? 그건 정부 정책이죠. 4.7만원. 야, 이게 너무 낮다. 야, 이게 이래가지고 뭐 위신이 쓰겠냐? 뭐 한 8만원은 돼야 되지 않겠어? 야, 그래야지 그 국제사회에 가가지고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하지. 야, 8만원으로 하자. 네,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정책 추진. 그건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죠. 탄소세, 결국 탄소세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앞에서 요거 있잖아요. 요게 아까 제가 말했던 5만원이에요. 약 5만원. 공학적 계산에 정부의 의지 팩터를 곱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요. 네, 이렇게 있고.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국제기구가 이거 통일해야 돼요, 통일. 앞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느 게 맞냐고요, 이게. 어느 게, 아니, 폴란드가 맞습니까? 네, 스웨덴이 맞습니까? 자, 미국이 맞습니까? 예, 미국.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미국이 맞습니까? 어느 게 맞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공학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며, 그 공학으로 접근한 것을 전 세계 국제기구 있잖아요. 국제기구가 하나로 통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통일된 수식을, 통일된 수식?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엄청 간단합니다. 이 통일된 수식을 국가에다 제안을 하고요. 근데 단 국가는 거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된다는 거죠. 곱하기 얼마. 자, 그래서 아까 제가 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국제기구에서 1톤당 5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어디냐? 아프리카 국가에서 1톤당 5만원 말이 됩니까? 그래.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우리는 저 지가를 0.1로 하겠다. 자, 그럼 0.1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가나라고 할게요. 가나에서는 0.1을 두는 겁니다. 그럼 0.1, 그럼 우리는 5,000원으로 하겠다고, 5,000원으로. 자, 그럼 우리나라는 좋게 1.0을 곱하겠다. 이거 5만원 그대로 낸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유럽은 책임감이 좀 크다. 곱하기 2를 하겠다. 곱하기 2. 그러면 이제 정부 의지 팩터 G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건 단계 이렇게죠.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80%까지는 곱하기 0, 즉 무료고요. 80%를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1로 이렇게 책정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계단식 함수라고 부르죠. 계단식. 근데 그게 아닙니다. 계단식 함수가 아니고 가중치를 돼. 이렇게 가중치. 즉 탄소를 많이 뿜어낼수록 페널티를 크게 줘야 되는 것이고요. 탄소를 적게 뿜어낼수록 페널티를 많이 깎아줘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80%보다 적게 이렇게 탄소를 뿜어냈다. 그러면 오히려 어드밴티지를 줘야, 이익을 줘야지, 이익을. 자, 제가 여기 누구에게 이익을 누구에게 줘야 된다고요? 네, 탄소 감축을 많이 한 그 공장 업체에 이익을 줘야죠. 그 이익이 어떻게 여기에 갑니까? 여기에 사고 팔아가지고 이 시장 거래하는 사람한테 갑니까? 공장 주인한테 가야죠. 이익이. 자, 그러면 또 여기는 어떻다고? 여기는 너무 많이 뿜어냈기 때문에
그 할증 페널티를 잔뜩 더욱더 부과해야 되는 거죠. 공장 주인한테. 이렇게 계단식이 아니고 이렇게 그 할증, 더욱더 할증, 더욱더 할인, 더욱더 페널티를 더 많이, 이득, 이게 그 혜택을 더욱더 많이 이렇게 사선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가중치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권 금액이 얼마입니까? 네. 1년에 300조입니다. 1년에 300조. 그 1년에 300조 그 돈 누구 겁니까? 역시 고1 통합사회, 자연과 인간 중심적 환경주의, 네. 인간의 권리를 위해서, 네. 그 인간 겁니까? 300조? 300조 인간 겁니까? 생태 중심적 환경주의, 자연의 권리를 위해서 300조가 투입이 돼야 됩니까?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서는 이 300조 있잖아요. 탄소 배출권 300조 자연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라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그렇게 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시 인간의 이권을 위해서 그게 다시 되돌아갑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간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자연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자연이 고통을 받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 300조, 이 300조 자연으로 되돌아가야죠. 자연의 권리 향상으로. 탄소 배출권의 막대한 금액은 인간의 권리입니까? 자연의 권리입니까? 탄소 배출권 정책의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인류의 가치관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인류의 가치관은 인간 중심적 환경주의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생태 중심적 환경주의가 돼야 됩니까? 파생상품 개발하겠다. 동부가 탄소 금융시장을 주도하겠다. 새로운 비즈니스다. 금융투자업이 활성화된다. 경쟁매매를 통해 가지고 탄소 배출권 거래 제조. 지금 300조, 이제 300조, 요거 300조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300조 가지고 금융 파생상품 만들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자, 인간의 노동비. 인간이 노동을 하면 노동비를 받는 거 당연하죠. 너무나 자연의 노동비. 자연이 지금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은 놀고 있습니까? 자연이 지금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짠나고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연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해가지고 천연 자원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천연 자원을 자연이 45억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그 발전소에다가 그걸 넣고 탄소가 부쩍부쩍 뿜어내서 인간 경제는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죠, 지금. 그 자연의 45억 년 동안 자연이 열심히 일을 한 그 노동비 어떻습니까? 노동비. 지금도 자연은 열심히 이산화탄소를 제거를 하고 있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비가 300조라는 거죠, 300조.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이권으로 다시 되돌아갑니까? 300조가. 파생상품으로 어떻게, 동부가 탄소 금융시장 주도가 아니고요. 동부가 자연의 권리 향상을 주도해야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입니까? 의무죠. 인류의 의무이죠. 대한민국의 의무. 지구, 전 세계의 의무죠, 의무. 결론.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공장에서 탄소를 마구 뿜어내가지고 기후변화가 발생합니까? 네. 저는 근본 원인을 물어보는 게 근본 원인. 공장에서 탄소를 마구마구 뿜어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네, 만약에 그렇다면 플랜트 사장을 비난해야죠. 공장 사장 있잖아요. 공장 주인을 비난해야죠. 저런 기후변화 일으키는 나쁜 사장. 네. 탄소 단가가 지금 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탄소 단가를 높여야죠. 탄소 단가를 높이면 뭐합니까? 이득이 부쩍부쩍 늘어나겠네요. 거래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3번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류가 자연의 권리를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3번이죠, 3번. 300조 누구 거냐는 거죠. 다시 질문. 300조 누구 겁니까? 자연의 권리죠, 자연의 권리. 자연의 권리 향상이 투입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파생상품 만들고, 이득 취하고. 그 자연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인류의 책임이죠, 이거는.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뭐냐는 거죠. 3번이죠, 3번. 자, 3번. 자연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뭡니까? 공장에서 탄소를 뿜어내는 거를 막아야죠. 막는다기보다도 이렇게 줄여나가야죠. 3번. 자, 3번이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공장에서 탄소를 뿜어내는 것을 줄여나가야 된다. 2번,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탄소 단가를 높여야 된다. 네. 1번, 2번, 3번 다 맞는데 3번이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절대제 제가 이제 계산했죠. 탄소 1톤당 한 9,400원 정도. 할당제
할당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 3.1만 원에서 4.7만 원 정도. 야, 이것이 알고 보니까 지금 그 탄소 배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금액과 매우 유사하더라. 신기하죠. 제가 공학적 한 줄 아주 간단하게 계산한 것이 아주 현실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 다시 이거. 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이 대통령들께서 경제자문위원회에다가 미국 행정부 주요 부처 14개 정부기관 참여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것까지 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저는 요거 환경열경제학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탄소의 공학적 비용 책정, 즉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제가 계산했죠. 제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합리적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합리적 근거. 공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학으로. 탄소의 사회적 비용 책정, 사회학으로 접근하면은 답 안 나옵니다. 탄소 배출권의 막대한 금액은 전량 자연의 권리 향상에 투입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틀린 거죠, 이거는. 이것이 인류의 가치관입니까? 그 경제학의 가치관이겠죠, 이거는. 경제학의 가치관입니다. 인류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다양한 생태계의 권리는 환경열 경제학으로 계산 가능하다. 본 동영상에서 하나의 샘플이 이거였죠. 탄소, 하나의 샘플로 탄소를 제가 계산했고요. 아니, 탄소만 있습니까? 환경학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이제 생태계의 가치를 환경열 경제학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그 계산법 혹은 접근법, 정책 추진의 근거, 정부의 정책 추진의 근거는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탄소 배출권으로 공공성의 자연지능을 개발해야 된다. 자, 인공지능이 있고요, 자연지능이 있습니다. 저는 자연지능이라는 말은 동영상 발표자가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상업성. 상업이 뭡니까? 상업이고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자. 네, 이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자,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어가지고 이득을 취하자. 탄소 배출권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고 했죠. 공공성에 그걸 또 알고리즘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연지능이다라고 불러야 하는 명칭이죠. 이름은. 그러면 그 자연지능을 뭘로 개발을 할 거냐? 돈이 필요하지 않고 그게 바로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죠. 탄소 배출권. 앞에서 제가 300조 누구 거냐고. 300조 누구 겁니까? 자연의 권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자연은 손과 발이 없어요. 300조를 못 받아요.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세금제 있지 않습니까? 탄소세. 자, 탄소세를 걷었어요. 그거 누구 겁니까? 누구 거? 자, 국민의 거? 그러면은 또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자라는 말이 또 나온다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탄소 배출권 정책의 추진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 정책이 추진되는 겁니까? 자연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이 추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탄소 배출권으로부터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탄소 배출권 누구 거라고요? 자연의 권리. 그러면은 자연의 권리로부터 탄생한 인공지능. 자연의 권리로부터 탄생한 인공지능. 자연지능이죠, 자연지능. 이름을 자연지능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환경부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탄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계산하면은 이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결코 그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공학적으로. 탄소의 비용은 공학적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